자, 지금부터 이제 3교시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기능, 4세대 권한관리 연수를, 3교시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기능 개선 부분이 좀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서버 사이드라고 해서 1월 달에 학교에 공문이 배부가 됐습니다. 차세대 나이스 서버 사이드 권한 관리 기능이 적용되어서 안내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이거의 요점은 나이스 권한 관리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더블 체크를 한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했는데 혹시나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이상이 있다 하시면 이제 아래의 조치, 자, 1번, 2번 조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팝업 창이 떠요. 예를 들어서 메뉴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뜨면, 혹시 뜨면 이제 메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니까 권한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부서원을 삭제했다 다시 넣어 보시고 이렇게 학교에서 해결해 보시고 안 되면 그 교육청에 요청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팝업이 떴을 때 뭐 이제 메뉴 권한이 없으면 뭘 하세요? 뭐 이렇게 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관리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메시지가 뜬다면 관리 권한은 여기 등록 수정 삭제 권한이거든요. 여기에 체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 그리고 세 번째 자료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뜬다면 이것 또한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여기 자료가 승인이 안 된 거죠. 승인 필요라고 뜨잖아요. 그래서 승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본교에서 해결이 되고요. 네, 서버 사이드 권한 관리는 모두 다 적용되진 않고 여기 메뉴에 나오는 부분들만 적용됨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네, 팝업창이 뜨기 때문에 팝업창에 의거하여 선생님들이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권한 관리로 이제 직접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이제 어떤 4세대 권한 체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실제 나이스 권한을 줄 때 어떻게 주는지 잠깐 시연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이스 업무 담당자로서 권한 총괄 담당자로서 해야 할 업무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마지막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세대 진영 나이스는 학교장이 나이스 학교 업무 담당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요. 그 권한 담당자가 학교의 부서장, 각각 뭐 교무부장님, 연구부장님 이런 부서장들에게 권한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서장들이 자기 부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이스가 3세대와 다르게 3세대는 전국 공통으로 이제 메뉴가 구성이 돼 있다면 이제는 학교 단위로 구성이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학교의 업무 분장에 따라서 권한이 부여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부서별 권한을 강화하고 그리고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던 권한 업무가 이제 부서장 중심으로 분산이 됐다. 그리고 업무별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책임 있는 권한 관리와 오남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장님들이 이제 사실은 책임이 중요해졌죠. 그래서 책임 있게 권한을 너무 많이 주지 않도록 이제 메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권한을 주시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교 업무 분장에 따라서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학교 업무 분장표가 최종이 완성이 되면 그 최종 분장표에서 나이스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들을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이제 부서장에게 그 큰 틀을 주고 부서장이 그 각각의 부서원에게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권한이 조금 간소화됐습니다. 부서장이 권한을 직접 사용자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책임 있는 권한 관리. 그래서 그 학교 기관 인증서로는 이제 더 이상 사용자에게 권한을 줄 수 없습니다. 기관 인증서를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자, 그리고 부서장을 통해서 좀 권한이 이제 너무 오남용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이제 절차형 이렇게 순서대로 업무 처리를 하면 된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전입관리 같은 데 가보면
네. 자, 여기 밑에 이렇게 절차형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내가 해야 할 뭐 업무의 개수 같은 거, 내가 하지 않은 내용들이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권한이 있는 거는 이렇게 좀 파란색으로 진하게 표시가 되고, 권한이 없으면 이렇게 표시가 안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클릭을 해야만이 이렇게 표시가 되거나 이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기관 인증서로 개인에게 권한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인증서로 들어갔을 경우에 할 수 있는 탭은 유일하게 이거 하나입니다. 업무 분장 설정 업무. 그러니까 여기에서 학교장이 학교 업무 분장 담당자를 지정하잖아요. 이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만 기관 인증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제 올해 나이스 담당자, 총괄 업무 담당자인 나이스 담당자를 이제 선택하시고 이제 저장을 하시고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네, 여기 저장, 이게 여기 지정을 이렇게 넘어서 지정을 하죠. 그러면 이제 현재 담당자가 있고 이제 새로운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 담당자를 저장을 하면 여기 이렇게 여기에 현재 담당자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는 한 명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 명 지정을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 번 지정을 해도 결국 최종 한 명만 이제 이 담당자로 지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는 학교 업무 분장 담당자랑 이제 차례대로 선생님들한테 그 실제 나이스에서 그 처음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선생님들은 연수 자료랑 나이스 화면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연출 자료는 나중에 놓치는 거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보여드리고 나이스로 실제 권한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학교 업무 분장 그 담당자가 이제 들어가서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신설학교거나 우리는 작년이랑 업무가 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업무를 새로 세팅할 거다 하는 학교는 우리 학교 업무 분장 처음부터 설정하기 요거를 네,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니다. 우리는 작년에도 있었고, 그리고 학교 이제 학교 분장 그 교육청에서 샘플로 나눠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 중에서 고를 거다 하는 학교는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신설교나 뭐 이제 또 많이 업무 바뀌신 학교들도 여기에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이제 처음부터 설정하기를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백지화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시작하셔서, 새로운 신설교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클릭하셔서 우리 학교는 이런 체제야. 그럼 이걸로 선택하시거나 아니면은 우리는 작년에 있었어. 그러니까 작년 거나 또는 재작년 거를 바탕으로 우리 업무 분장 이제 권한을 부여할 것 업무 분장이 뭐 작년이랑 비슷하다 또는 23년이랑 비슷하다. 그러니 이렇게 늘 거다 하는 학교들은 뭐 여기에서 24년이나 23년을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저장까지는 안 할게요.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셔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나이스 담당자들이 이제 25학년도가 됐잖아요. 25학년도가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작년 거가 뜰 거예요. 그러면 작년 거에서 이제 여기 선생님 부서장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하시고 자, 여기 담당 부장님들 넣어주시고 자, 이런 작업들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단위 업무도 이렇게 줬는데, 이거는 여기에 없는 권한인데 하면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수정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이제 해당 이 부서에, 그러니까 이제 그 교무 업무부라는 데가 있다. 그러면 이 교무 업무부에 그 전체, 부장님과 부원들 전체가 하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 나이스로 처리하는 업무들을, 자, 여기 부장님한테 우선 다 넣어주셔야 합니다. 자,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경영 지원에 대체 어떤 업무가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메뉴 목록 내려받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뉴 목록 내려받기를 하셔서 이거를 열어보시면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 이제 학교 정보, 교육 과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육 과정. 그러면 이 세부 업무명이 자, 여기에서 이 교육 과정, 경영 지원 교육 과정 학생 생활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기에 교육과정, 여기 있죠. 우리 부서에 예를 들어 교육과정에 뭐 편제랑 시간표를 하고 뭐 학적 기본학, 뭐 전입, 전출입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뭐가 필요할까요? 학적과 교육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학적과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이제 부장님한테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장님한테 쭉 주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과 다르게 작년에는 교장 업무 생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올해는 교감 업무 생성이 됐고요. 이게 작년 걸 가져왔으면 아마 교환원장 선생님께 그대로 있을 거고 이걸 누르면 요거 세 가지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위 업무랑 부장님을 여기 이제 이거 해당 부장 정보공시는 부장 있겠죠? 부서장, 교감교장 선생님은 자동으로 이제 교장 발령이 나면 여기 권한이 부여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이제 비슷한, 뭐 학년부는 비슷하다. 그러면 학년부에 이렇게 이게 1학년부다. 그러면 1학년부 거를 부서 복사. 이렇게 해서 이제 부서 복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까지 나이스 담당 선생님이 요거를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서원으로 들어가셔서 제가 저장하지 않을게요. 자 예를 들어서 테스트 연수부 이렇게 할게요. 연수용이니까 지금 연수용 네 여기 속한 업무는 연수용 테스트. 네 선생님 학교에서는 뭐 교무부면은 뭐 교무부 뭐 어떤 업무 주요 업무만 그냥 쓰시면 돼요. 교무부 관련 업무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다음 부서장 지정해 주시고 연수부에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지정해서 확인 한 다음에 저장.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메뉴 표시 학년도가 있습니다. 여기 메뉴 표시 학년도는 여기 위에 메뉴가 몇 학년도께 표시가 되는지고, 여기 학년도는 지금 제가 권한을 주고 있는 게 몇 학년도, 25학년도, 이 부서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고, 메뉴 표시 학년도는 선생님들이 여기 위에 보여지는 학년도가 지금 몇 학년도 거 이제 권한이 보여지고 있는지가 보여집니다. 네, 되어 있습니다. 표시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장님들이 들어가십니다. 그럼 부장님들이 이렇게 이제 주잖아요. 부장님들이. 그러면 이 부장님들 권한이 여기 부서장 해서 가로하고 이렇게 업무가 뜹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서장님이 자기 이제 업무 분장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부서원을 편성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연수부에 예를 들어서 네, 추가해서 뭐 학적 이렇게 준다. 그러면 학적 왜? 아니면 뭐 학교 생활기록부로 할까요? 생활기록부. 그러면 뭐 학교 생활기록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클릭해서 사용자 지정하시고 그다음에 저장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생활기록부를 우리 학교는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두 명이 한다. 또는 뭐 성적을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두 명이 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성적 1 뭐 하고 넣고 추가해서 성적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에 먼저 업무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성적 처리가 다르다. 그러면 성적을 똑같은 걸 두 개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장님들이 이제 들어가셔서 여기서 업무를 부여하시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메뉴 관리 이렇게만 뜹니다. 그럼 부서장 본인에게도 본인이 업무 처리를 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업무 처리를 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선택해서 예를 들어 뭐 학생 생활이다. 근데 학생 생활에서는 이렇게 등록 수정 삭제 권한을 다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다 푸십니다. 네. 등록 수정 삭제는 담당자들이 하지 부장님이 건드리면 안 되잖아. 수정하거나 뭐 등록하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는 업무 처리를 위해서 이제 권한을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 메뉴를 보긴 봐야 될 것 같아. 잘 처리되는지 보고 싶어. 자, 이럴 경우에는 요 정도 이제 이런 식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저장 요렇게 하시고 그럼 이렇게 뜨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여기 옆에 이제 메뉴명은 실제 여기 나이스의 왼쪽에 나오는 메뉴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자료 권한이라는 거는 이 자율자치 관리를 이제 들어가서 입력하거나 뭐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학년반 권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학년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런 의미고요. 자율활동 누가 기록에 교과목이 필요하다 하면 교과목 권한이 필요하다. 부여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는 동아리 활동 권한을 추가로 줘야 된다라는 거라서 학년 교과, 동아리 이런 것들이 다 뜨잖아요. 그래서 여기 학년 교과, 동아리, 자유학기 이렇게 다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메뉴 관리가 완료로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등록하셔서 이제 학년반을 등록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저장. 아무렇게나 쓸게요. 자, 저장하시면 이렇게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뜹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미상신이라고 뜨죠. 아직 제가 상신을 안 했다. 여기 미등록은 아직 내가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과랑 동아리랑 자유학기랑 필요한 권한들을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부장님이 이제 개원들에게 마찬가지로 개원들에게 이렇게 권한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 예를 들어서 뭐 교과서 업무가 있는데 이 교과서 업무가 여기 안 보인다. 그럴 경우에는 나이스 담당자에게 부장님이 우리의 교과서 업무도 해야 되는데 교과서 관련된 업무를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부장님이 다시 들어갔을 때 줬다고 하면 여기에 교과서 관련된 업무가 뜹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서 이렇게 치면 교과용 도서가 나오잖아요. 여기 업무가 뜨면 여기를 그 담당 선생님한테 부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무자료 권한 승리 권한으로 가시면 여기에서 아마 이제 그 부장님들이 권한을 주시면 권한 관리 여기로 들어가셔서 조회하셔서 아까 학년반 권한을 주거나 교과목 권한을 줬거나 동아리 권한을 줬거나 자유학기 권한을 주면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승인 요청 이렇게 진행하시면 끝납니다. 부장님들이 이제 이 작업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런 작업들을 진행해 주시면 열 분이면 열 분의 부장님들이 각각 부서원들에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사실은 권한은 다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시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대부분은 작년에 이제 업무 분장표 이렇게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학급 담임교사는 여기 이제 학급 담임교사 편성 있잖아요. 자, 여기서 담임교사를 편성을 하고 나서 이제 권한을 요청하시면 되고요. 교무 권한을 요청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이 학급 담임이 뜨거든요. 그리고 부서 편성은, 교과목 편성은 편제 및 과목 개설에서 과목 개설을 하고, 이제 교무 권한 승인하시면 여기 교과 담임이 뜨는 거고요. 동아리는 창체에서 동아리 활동 관리에서 부서 만들기 편성하잖아요. 이거 편성하고 그 결제 올리고 결제 나면 여기 동아리 담임이 뜨고요. 자유학기는 자유학기 업무 담당자가 여기에서 자유학기를 편성하고 만들고 결제 올리고 결제 나면 여기 자유학기 담임이 뜹니다. 그래서 자유학기 담임이 뜨는 경우에는 자, 여기 자유학기 담임은 여기 담임, 아까 여기 학급 담임, 교과 담임, 동아리 담임, 자유학기 담임, 이 담임들은 담임 편성에서 조회해서 여기서 결제를 올리셔야 하고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부장님들이 그냥 주는 권한들은 여기 권한 관리에서 나이스 담당자도 권한 관리에서 여기에서 부여한 권한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올해 이제 새롭게 생겨난 메뉴 중에 연수자료 여기 바로 뒷장에 보시면 그 담임 업무 기준 관리 메뉴라는 게 뜹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담임에게 기본으로 권한이 주어지죠. 근데 만약에 이 담임에게 추가적으로 뭔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하는 경우에 여기서 담임, 교과 담임, 동아리 담임, 자유학기 담임에게 원래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권한 외에 뭔가 우리 학교에서 이 담임들에게 꼭 줘야 되는 권한이 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추가로 줄 수 있는 메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담임 편성을 하면 더 이상 여기 실제 나이스 담당자들도 여기에서 담임에게 뭔가 추가로 권한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업무를 새롭게 만들어서 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이제 메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는 예를 들어 위탁 같은 경우에 위탁 관리 권한을 담임들에게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위탁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펼쳐서 위탁 학생 관리가 해당 학생이 있어서 이제 담임들한테 주고 싶어요. 그래서 자료 권한 학년 방문원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자, 위탁 학생들 중에 뭐 등록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뭐 위탁이 다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검은색으로 뜨는 거는, 여기 이제 학급 담임 편성 여기 권한에 부여가 안 된 거고요. 자, 부여가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뜹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권한을 추가로 부여할 때, 교과 선생님들한테 추가로 부여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학년만 권한이 있어서 담임 선생님들이 만약에 담임 선생님들한테 다 줬을 때 뭐 교과 선생님들이 입력하는 메뉴를 담임 선생님한테 추가로 주거나 이렇게 담임 선생님이 막 여러 명이 고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쓰기 권한 이런 것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권한을 주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위탁 같은 경우에는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 반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추가로 주실 수 있다. 그리고 불필요한 권한은 뭐 반환도 할 수 있지만 그냥 뭐 이제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원래 담임에게 있는 권한이니까.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자, 여기에 새로 생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면 안 되는 권한들을 무분별하게 주지 않는 거, 요것만 좀 잘,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화면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린 부분이라서 우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것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학년도랑 메뉴 표시 학년도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일치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메뉴 표시 학년도가 2024학년도니까 저는 25학년도 권한을 줬는데, 선생님들은 24학년도 메뉴 권한을 가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화면에 보여지기 때문에, 권한을 줬다고 해도 부장님들 권한을 줬는데 저는 안 보여요. 그럼 메뉴 표시 학년도를 24학년도에서 25학년도로 고쳐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설명을 드린 거라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아까 제가 여기 이제 조회 권한만 이쪽만 부여받고 이쪽은 해제를 했었잖아요. 해제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저장 버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장은 내용을 이제 입력하기 때문에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지만 메뉴는 다 보입니다. 내용 화면이랑 이런 것들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뭐 자유학기나 뭐 동아리나 이런 식의 이제 생활기록부나 이런 분들에게 이제 등록 수정 권한, 삭제 권한까지 다 부여를 하면 사실 너무 무분별한 권한 부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네, 조회 권한만, 이쪽 권한만 부여하는 게 이제 올바른 권한 부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뉴 표시 연도가 여기 잠깐 설명 안 드렸나요? 메뉴 표시 연도가 다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여기에 나옵니다. 설명이. 메뉴 표시 연도가 이렇게 다르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다를 경우에는 메뉴 표시 학년도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접속했을 때 나이스 위에 화면이고요. 자, 그리고 좀 넘어가셔서 설명을 드린 거라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 업무들이 이렇게 처리가 표시가 돼 있고, 되면 이제 등록하면 미상신으로 바뀌고, 자, 상신하면 그래도 완결로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완료로 바뀌고, 이렇게 조금씩 메뉴 버튼명이 바뀌게 되죠. 자, 부서장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부서장, 교무부장님, 뭐 이렇게 부서장의 권한이고요. 이렇게 안 보이는 거는 이게 부원으로 편성했을 때는 부서장으로 안 뜨고 이렇게 부원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메뉴를 권한을 줬는데 안 보여요. 그럼 이 위에 탭을 제대로 눌렀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환능력 개발평가 같은 경우에 이제 25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나의 메뉴에 가면 교환능력 개발평가에 대한 이 메뉴들이 쭉 뜹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따로 부여하시거나 이러진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환 능력 개발 평가와 관련된 거는 이런 메뉴들이 쭉 있다라는 거, 권한들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아까 제일 처음에 권한 부여할 때, 아까 뭐였죠? 이거 다운받았던 거 있잖아요. 교무 업무 분장 메뉴 목록. 그거를 참고하셔서, 네, 처리하시면, 권한을 부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부터는 이제 나이스 담당 선생님들께서 학교 나이스 이제 총괄 선생님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총괄 선생님이 하셔야 할 업무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24학년도 9월자로 공문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공문에 의거하면 제목이 이제 2024 4세대 나이스 학교 업무 분장 권한 관리 도움 자료라고 해서 도움 자료 추가 안내도 있었습니다. 자, 이 공문에 이제 내용이 많은데 이 내용에 근거해 선생님들이 참고해서 이제 올해 업무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으니 이제 새로 맡으신 분들은 이 이제 그 공문을 좀 다운 받으셔서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게 추가 안내사항에 도움 자료는 이해도 제고를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자체 점검표나 기타 서식 등 학교 서식 사정에 맞게 변경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똑같이 하지 않아도 된다. 예시로 이제 되어 있는 거를 꼭 이렇게 해야 되라고. 근데 예시니까 학교의 상황이 뭐 두 개로 입력해야 될 거 하나로 입력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조금 변형해서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해야 될 게 나이스 학교 인증서로 학교 업무 분장 담당자를 지정하는 게 먼저 제일 처음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제일 처음 하는 거를 선생님들이 두 가지 방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거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선생님들에게 업무 분장 담당자 지정을 할 수 있는 이 지정 메뉴가 뜹니다. 여기에서. 교장 선생님이 직접 인증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선생님 나이스 업무 담당자 선생님들에게 이거 담당자 지정을 아까 이렇게 지정하는 메뉴가 있었잖아요. 그 지정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자, 이럴 경우에 교장 선생님 직접 지정하셨기 때문에 따로 이 지정한 거에 대한 내부 결제나 이런 거는 따로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교장 선생님 개인 인증서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한 거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네, 교장 선생님 대부분 이제 많이 이렇게 안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두 번째 방법은 기관 인증서, 학교 인증서로 나이스를 접속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메뉴들이 아까 뜨죠. 그러면 선생님 이름을 검색하시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담당자 지정을 하시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학교 담당자를 지정해서 기관 마스터나 이제 권한 관리를 위임받는 거잖아요. 자, 위임받았어요. 이거는 학교 인증서로 위임받았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직접 줬다라는 게 증명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위임받은 내용을 내부 결제를 꼭 해두셔야 합니다. 네, 이 내용은 공문에 아까 말씀 24학년도 공문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단 이런 내용이 있죠. 그 당구장에 보시면 학교의 업무 분장표 등에 이제 기관 마스터 관리자, 기관 마스터 담당자는 이 기관 인증서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다라고 지정돼 있다. 업무 분장표에. 그러니까 이제 업무 분장표에 뭐 학교 기관 인증서 관리라고 선생님들 업무에 이제 명시가 돼 있다. 그리고 또한 나이스 학교 담당자, 나이스 이제 권한 담당을 이제 선생님들 업무에 같이 써 있다. 둘 다 써 있다. 이게 밑이잖아요, 밑. 그러니까 이제 기관 인증서 관리하는 사람과 학교 업무 분장 나이스 권한 담당하는 업무 두 가지 모두가 이제 업무 분장표에 들어가 있다. 또는 다른 내부 결제나 다른 이제 서류에 이제 나이스나 뭐 이제 그 내부 결제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있기 때문에 추가로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없다 그러면 내부 결제를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만약에 추가로 지정을 하거나 예를 들어 기관 마스터 인증서를 두 명이 해서 뭐 추가로 가지고 있다라든지 또는 나이스 담당자나 이 기관 마스터 담당자가 중간에 변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뭐 변경이 됐다. A 선생님에서 B 선생님으로 변경이 됐다. 이럴 경우에는
내부 결제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공문에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그 공문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내부 결제 내실 때 관련해서 이제 예시 자료도 그 공문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시고요. 그래서 예시에는 학교 기관 인증서 담당자랑 그 권한 담당자랑 다르게 이제 두 개로 분리되어 있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A 교사, B 교사일 수도 있지만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A 교사 둘 다 A 교사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AA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뭐 한 칸으로 합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융통할 수 있게 조금 변형해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이스 담당자가 혹시 작년 24학년도랑 25학년도랑 바뀌었다. 그러면 키갱신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인증서를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권한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 키갱신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키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기관 인증서를 여기 이제 교육부 행정전자서명인증센터 있잖아요. 업무 포털 메인에 이제 아이디 넣기 전에 그 밑에 보면은 나오는 탭 그 클릭하는 데 있죠. 자, 거기에 들어가셔서 키갱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키갱신을 한 경우나 비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4학년도 담당자가 혹시 학교 인증서를 개인 뭐 USB나 이런 데에 담아놨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근데 뭐 작년에 담당자랑 올해 담당자가 동일해요. 그러면 뭐 따로 변경이나 키갱신을 하지 않아도 이미 이제 저만 관리하고 있으니까 상관없겠죠. 하지만 변경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학교에서 권한을 관리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학교 업무분장 소요 권한 대장이 있죠.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자, 여기에 가시면 자, 매뉴얼별로 업무 분장을 누가 어떻게 저희가 권한을 다 부여하고 이제 관리를 하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관리할 수 있고요. 요거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PDF 파일로 뭐 예를 들어서 다운을 받아요.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방법은 나이스에서 승인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보면 첨부 파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다운받은 거를 첨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상신을 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방법이죠. 나이스로 하는 방법. 자, 별도 출력물 보관 없이 네, 5년 보관 나이스에서 보관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스에서 보관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그 업무 관리에서 자, 여기에서 다운받은 파일이 있었잖아요. 이 파일. 자, 이 파일을 가지고 이제 첨부 파일을 해서 업무 관리에서 내부 결제를 내는 방법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안내되어 있으니까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설명이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이스에서 여기 승인 요청하실 때는 여러 번 승인 요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는 뭐 변경된 것도 할 거다. 그럼 여기서 승인 요청 다시 하셔가지고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 이제 나이스 업무 분장 담당자가 중간에 뭐 휴직이나 병가나 이런 복무 변경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담당자가 변경이 될 수 있잖아요. 이제 변경을 했을 때는 K 에듀파인을 통해서 내부 결제를 통해서 이렇게 결제를 올리셔야죠. 담당자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A 선생님에서 B 선생님으로 바뀐다. 자, 언제 동안 바뀐다. 이렇게 명시하고 이 달이 지금 뭐 7월부터는 다시 이 선생님이 되면 이 기간만 명시해 준다거나 아니면 뭐 한 학기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한 학기를 이렇게 명시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내부 결제를 통해서 권한을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겠죠. 이것도 공문에 있습니다. 이 내용도 다. 자, 그리고 사용자 권한을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업무 분장 처음 그 메뉴에 가시면 네. 아, 요.
여기죠. 부서원 편성에서 사용자 권한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져오기 하면 사실 사용자가 자동으로 삭제되기도 합니다. 삭제돼서 다시 넣잖아요. 새롭게. 그래서 올해 권한은 이 선생님이 못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제가 문득 생각나는 건데, 만약에, 그 부서원들 중에서도 업무가 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서원들 선생님 안에서 업무를 이제 경영 지원을 안 하신다. 그럼 이런 권한은 빼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네, 작년과 업무가 바뀌었을 경우에 업무 분장표가 바뀔 수 있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또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권한 삭제를 여기서 하실 수 있다라는 설명이고요. 그리고 권한은 사실 그러니까 전출 가시는 선생님들이나 퇴직하신다. 이런 인사이동 있잖아요. 정식 인사이동이 있으면 권한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더 이상 우리 학교 권한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아마 계약직 기간제 선생님들은 3월을 기준으로 지역 교육청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3월 달에 나이스가 폐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감 선생님 퇴직 처리했을 때. 그러면 이제 퇴직 처리하면 또 권한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발령 전 임시교원을 등록할 수 있는데요. 이 임시교원을 등록한 다음에 권한 인수인계를 하면 임시교원에게 이 임시교원 등록했던 이에게 주어진 권한도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을 다 하신데도 다 이제 전출이 끝나고 3월 달이 됐는데도 뭐 더 추가적으로 삭제할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가셔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 순회교사들이 겸임교사 등록을 하잖아요. 이제 사용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3월이 되면 다 되기는 하는데 조금 빨리 처리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학기 중에 뭐 강사가 일주일을 강사를 썼다 이랬을 경우에는 임시교원 등록한 다음에 그 선생님을 예를 들어서 뭐 시간표에 반영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일주일간 시간표에.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여기에 임시교원, 발령 전 임시교원 등록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명, 여기에서 사용자를 가져오게 하실 수 있고요. 다른 학교 소속이시면, 자, 여기에서 사용자를 가져와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시교원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수학 강사, 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뜨고요. 아까 이제 등록하실 때 보시면 6개월간만 자, 이렇게 등록할 때 이렇게 뜨죠. 또 있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뜹니다. 제가 국어 강사를 써서 그렇죠. 자, 그러면 임시교원으로 뭐 사회 이렇게만 쓸까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발급받은 아이는 6개월 이내로의 정식 아이디로 이양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 뜹니다. 자, 이렇게 뜨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사회로 하면 자, 나중에 여기에서 임시교원이 사회였잖아요. 그럼 사회에게 주어졌던 이 내용을 이제 실제 있는 홍길동 선생님에게 이렇게 인수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찾아가지고 이게 업무 분장, 인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교사가 인사정보가 등록되면 그때 권한 이양을 하는 거고요. 사실 이 작업은 저희가 2월 달에 사실 많이 안 하기 때문에 3월에 조금 기다렸다가 엄청 급한 일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권한 부여를 막 3월 1일 날 다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3월 달이 되면 이제 다 검색해보고 선생님들이 이제 등록이 된다 하면 그때 처리하셔도 되고요. 너무 늦어진다. 그럴 경우에 이제 이 탭을 사용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양한 다음에도 나의 메뉴에 가셔서 이제 권한 승인하셔서 권한이 결제가 완료가 돼야 권한을 실제 이 선생님, 강땡땡 선생님이 권한을 부여받고 그 선생님이 실제 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 학년도 권한 부여하기에 대한 내용만 잠깐 설명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전 연도 뭐 감사가 있어서 3개년에 감사 자료를 뭐 받아야 된다라든지 이럴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생길 수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사용하는 메뉴라고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업무 분장 설정에 가시면 저희가 이렇게 이전 연도는 한 올해를 기준 25학년도를 기준으로 올해잖아요. 25학년도를 기준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조회되고 이후로는 2년이 조회가 됩니다. 사실 근데 이후의 일들은 잘 안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메뉴 그 연수 자료에 나오는 것처럼 21학년도를 권한을 부여하고 싶어요. 그럼 21학년도 권한에 네, 여기다 표시를 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뜨겠죠. 21년도에는 이게 이제 권한 여기 없으니까 3세대였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조회를 하시고, 이제 설정하시고, 조회하시고, 여기에다가, 여기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부서정 관리부터 해야 되는데, 21년으로 바꾸시고, 자, 조회를 하시겠죠? 그 다음에 행 추가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감사부, 감사, 이렇게만 할까요? 자, 감사 대비, 뭐, 이렇게 하고, 부서장을 클릭해서, 이제 권한을 부여하실 선생님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되겠죠. 그리고 단위 업무로 이 선생님이 이제 감사와 관련해서 뭐가 필요한지 네, 여기서 뭐 성적 학점 뭐 이런 것들을 네, 네, 저장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부서장에게 그냥 권한을 주면 되겠죠. 부서원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자, 여기에서 필요한 권한들을 이렇게 부여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펼쳐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저장. 자,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이제 연수자료 이제 뒷면 넘어가시면서 선생님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학년반 자료 권한이 필요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등록하시면 되고, 자, 교과목 권한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등록하시면 되고, 자료 권한이 필요하다? 그럼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등록하시고, 다 등록이 하면 미상신으로 바뀌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교무 자료 권한 승인 관리로 가셔가지고, 권한을 부여를 하시면 되겠죠. 결제를 올리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권한과 관련해서 권한 이렇게 있으면 권한을 하시면 되고, 자, 없으면 다시 여기로 가셔서, 자, 여기서 이제 진행하시면 되고요. 음, 자, 21학년도 권한, 그러니까 이제 이 선생님이 이제 21학년도 권한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학년도를 바꾸셔야, 21학년도로 바뀌어야 이제 이 선생님한테 주어진 이 권한, 이 메뉴들이 보일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학교 정보로 가셔서 기준연도 학기를 21학년도로 이제 수정하시면 되겠죠. 21학년도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장. 그러면, 그 선생님, 아까 부여한 선생님에게 네, 부여한 선생님에게 권한이 21학년도 권한이 이 나이스 위에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는 작업을 통해서 감사나 이런 작업들에 준비할 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연수할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21학년도 업무까지 다 부여를 했고요. 부여하는 거 이제 시험 보여드렸고요. 해서 이제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